이쪽에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1학년 때 나오지 않았던 표현인데요.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따로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발견하기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은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창문 좀 닫아줄래? 자, 라고 했을 때 주어가 창문을 닫는다는 능동의 의미로서 닫다라는 어휘가 사용이 됐죠. 창문 좀 닫아줄래? 이미 닫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창문이 누군가에 의해서 닫혀 있다는 피동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을 능동문이라고 하고,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동문의 반대 개념은 능동문이에요. 자, 그러면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라는 문장을 볼게요. 자, 고양이가 주어죠. 쥐를 목적어, 잡았다 서술어예요. 자, 얘는 고양이라는 주체가 쥐를 잡은 능동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능동문이 되겠고요. 자, 이걸 피동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할 때 이 쥐를 이라는 목적어가 주어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라는 주어가 고양이에게 라는 부사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에게 잡혔다 할 때 잡았다에서 잡혔다. 히읗이 히가 들어가서 여기에서는 피동문을 만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의미가 보면 능동문의 목적어 쥐를 이 피동문에서는 주어 쥐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인 고양이가는 피동문에서는 부사어 고양이에게가 된다. 피동문의 서술어인 피동사는 능동사의 어근이 피동전미사 이, 히, 리, 기를 결합하거나 명사의 피동전미사 되다를 결합하여 만든다. 잡혔다는 피동전미사 히를 결합한 형태이다. 이 밖에 아어지다, 뭐뭐하게 되다에 의해서도 피동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피동 표현은요, 동작의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나 동작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밝힐 필요가 없을 때, 또는 동작의 주체를 밝히지 않으려고 할 때 주로 사용해요. 자, 이렇게 피동 표현의 종류에는요, 프린트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프린트랑 같이 한번 보세요. 선생님 없을 때 프린트에 그 빈칸 다 채워 넣어야 합니다. 자, 피동 표현이 4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4쪽에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자, 여기에서 피동 표현의 효과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자, 제가 화분을 깼어요 라는 부분. 자, 그런데 화분이 깨졌어요 라고 표현할 때 동작의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화분이라는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 화분이 깨졌어요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잡고 말겠어, 요거는 능동문이죠. 한번 잡혀줄까 할 때 얘는 피동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102쪽과 관련돼서 피동 표현의 효과는요, 행위를 당한 대상을 강조할 때, 또는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주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누구나 아는 대상이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또는 주체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에 피동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다음 두 문장에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라고 했어요. 식탁을 안 닦으셨네요. 식탁이 안 닦였어요. 자, 이 두 가지는요, 지금 이 위에 있는 거는 식탁을 안 닦았네 니가 라고 하면서 능동문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탁을 닦지 않은 주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는 식탁을 안 닦았어, 닦아야 하지 않겠니? 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식탁이 안 닦였어요 라는 것은요, 닦다라는 부분에서 피동전미사 이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식탁이 닦이지 않은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안 닦은 게 아니라 그냥 식탁이 안 닦여 있으니까 조금 해결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피동 표현의 실현 방법을 보면 파생적 피동문이 있고요. 통사적 피동문이 있어요. 자, 파생적 피동문보다 통사적 피동문이 조금 더 긴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서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능동사의 어근에 피동 전미사 이히 리 기를 결합해요. 피동 전미사예요. 요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파생적 피동문에는요, 명사에 피동 전미사 되다를 결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통사적 피동문에는요, 어지다 또는 뭐뭐하게 되다 라는 표현으로 실현을 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시계가 보였다 할 때 사실은 얘는 보이었다 요 형태소가 결합이 된 거죠. 보다라는 기본형이에요. 이라는 피동 전미사가 사용이 됐고요. 요거는 그냥 단순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되겠죠. 그래서 보이었다, 보였다, 시계가 보였다. 자, 또는 도둑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모기에게 물리었다.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선생님이 여기에는요, 그냥 무조건 과거 시제를 한번 붙여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히, 여기는 리, 여기는 기라는 피동 전미사가 붙은 거죠. 명사에 피동 전미사 되다가 붙은 경우에는 안건이 가결되었다. 의미 자체가 피동의 표현이죠. 김씨가 검찰에 구속되었다. 많은 이들이 지진에 희생되었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조금 더 긴 표현하면 통사적 피동문이 있어요. 자, 이 펜은 글씨가 잘 쓰어지다. 써진다. 자, 곧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라는 표현. 미영이는 집을 잃게 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동 표현은 이렇게 파생적 피동문하고 통사적 피동문, 특히 이히, 리, 기라는 피동 전미사에 의해서 실현되는 경우가 많고요. 명사에 되다라는 것,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문에 어지다, 뭐뭐하게 되다라는 표현으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파생적 피동문하고 통사적 피동문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전미사 이히, 리기가부터 만들어지는 피동문, 문을 닫았다, 문이 닫혔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 보다를요, 전미사 이히, 리기 중에 요 하나를 붙여서 한번 피동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보다, 요거는 보이다. 놓다, 그렇지, 놓이다. 쓰다, 그렇죠, 쓰이다. 섞다, 섞이다. 자, 다른 거 한번 볼게. 파다, 파이다. 차다, 차이다. 잡다, 이거는 잡히다. 희가 붙었죠. 받다, 받치다. 잡다, 잡히다. 밟다, 밟히다. 앉다, 안기다. 물다, 물리다. 풀다, 풀리다. 누르다, 그쵸? 눌리다. 끊다, 끊기다. 감다, 감기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 가지 단어를 보여준 거는 여러분들이 단어에 이히, 리기를 붙여서 피동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통사적 피동문에는 어지다, 뭐뭐하게 되다에 의해 만들어지는 피동문을 이야기하는데, 기분을 풀었다, 기분이 풀어졌다. 진실을 밝혔다, 진실이 밝혀졌다. 신발끈을 풀었다, 신발끈이 풀어졌다. 학교에 갔다, 학교에 가게 되었다. 징역을 살았다, 징역을 살게 되었다. 자, 이런 표현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하게 피동 표현을 쓰는 예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중 피동 표현을 이야기하는데요.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은 얘는 보인다 그러면 되잖아. 그런데 보이어지다, 이중 피동이죠.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게으른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잘 잡히게 되지 않는 법이다. 와, 여기 이중피동 사용이 됐네요. 잡히게 되다 할 때 얘는 잡히지 않는 법이다 라고 쓰는 게 맞겠죠? 종이가 찢겨졌다. 이거는 찢기어지다. 두 개의 이중피동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종이가 찢겼다 또는 찢어졌다. 자, 일이 잘 마무리되어졌다. 안 됩니다. 마무리되었다. 야구공이 내 눈앞에 보여졌다. 보이어지었다. 이렇게 두 개의 피동이 사용이 됐네요. 야구공이 내 눈앞에 보였다. 그녀가 범인이라니 믿겨지지 않는다. 이거는 믿기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죠. 그 소설책은 다른 책보다 빠르게 읽혀진다. 이거는 읽힌다 라는 것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동 표현에는요, 이중 피동 표현을 쓰는 경우에 지나친 표현이다 라고 해서 불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고쳐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잊혀진 계절. 자, 요거는 우리가 잊혀진 계절은 노래 제목으로 많이 있어서 잊혀진이 마치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희어지인이라고 해서 희와 어지가 어지다가 함께 이중 표현이 된 것이라 잊힌 계절 또는 잊어진 계절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지네요. 이것은 대중가요의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고쳐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동문은 그러면 항상 대응하는 능동문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반드시 그럴까요? 자, 보면 피동문, 능동문의 반대 개념이죠. 피동문이 있으면 능동문이 있어야 되잖아. 능동문이 있으면 피동문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구름이 걷혔다. 이거 피동문이죠. 자, 이걸 능동문으로 한번 거쳐볼게.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가 구름을 걷었다 그래야 되잖아요. 자, 네, 이거 안 돼요. 자, 옷이 못에 걸렸다. 자, 옷이 못에 걸린 거죠. 걸리었다. 피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걸 능동문으로 바꾸면 못이 옷을 걸었다. 의미상 이상합니다. 또는 그는 선거에서 여당 후보에게 밀렸다. 라는 표현을 잘 보면 여당 후보가 선거에서 그걸 밀은 거죠. 이건 좀 이상해요. 자, 그러면 능동문 한번 볼게요. 철수가 칭찬을 들었지. 자, 이걸 피동문으로 바꿔보세요. 그쵸? 칭찬이 철수에게 들렸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항상 피동문하고 능동문이 대체로는 대응을 하는데요.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 문장도 있다라는 것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동표현 103쪽 한번 볼게요. 사동표현에서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을 주동문이라고 하고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을 사동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동생이 울었다라는 표현을 잘 보면 자, 주동문 동생이 울었다. 자, 그런데 사동문에 보면은요. 어떤 주어가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되면서 이 주어가 목적어가 되고 울었다는 사동문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되죠. 자, 주어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돼. 자, 주어가 뭐가 됐어? 이렇게 목적어가 됐죠. 새로운 행위 주체가 사동문의 주어가 돼요. 새로운 행위 주체가 사동문의 주어가 됐죠. 위 문장에서 주동문의 동생이 사동문의 목적어 동생을이 되고 형이가 사동문의 주어로 새로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사동문의 서술어인 사동사는 주동사에 어긋내 사동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축 요거는 외워야 돼요. 자, 아까 이희리기 피동전미사였죠. 자, 여기 추가해서 이희리기 우구축까지. 그래서 사동사하고 피동사가 구분하기 좀 어려운 이유는 이희리기가 중복됨 같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의미상, 문맥상 이것이 사동사냐 피동사냐를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결합하거나 명사에 사동전미사 시키다를 결합하여 만든다. 자, 울렸다는 울었다에서 사동전미사 리가 결합한 형태이다. 이 밖에 뭐뭐하게 하다를 사용하여 사동문을 만들기도 한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사동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미사에 의한 사동 표현과 뭐뭐하게 하다, 뭐뭐게 하다에 의한 사동 표현은 의미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가번 한번 볼게요. 어머니가 딸에게 따뜻한 옷을 입혔다. 자, 여기에서는 이 피었다 할 때 이 사동 전미사 히가 들어간 거죠. 자, 어머니가 딸에게 따뜻한 옷을 입게 하였다. 입게 하다, 의미상 뭐뭐하게 하다가 들어가서 사동 표현이 됐습니다. 자, 가는 어머니가 직접 딸에게 옷을 입히는 행동을 했다는 의미와 플러스 딸이 스스로 옷을 입도록 어머니가 지시했다는 의미가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입히다라는 이 히라는 전미사가 붙으면 어머니가 직접 사동을, 그러니까 행위를 가한 직접 사동의 의미도 되고요. 어머니가 말을 해서 딸이 스스로 입도록 만든 간접 사동의 의미도 해당이 돼요. 그런데 나번같이 입게 한 것은요, 딸이 스스로 옷을 입도록 시켰다라는 의미만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얘는 간접 사동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가번 같은 경우에는 직간접 사동 다 되고요. 나번은 간접 사동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엄마가 옷을 입게 하다라는 것은 안 되고 입혔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직접 입혔으니까, 직접 사동이니까.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자, 요거는요, 옷을 입게 하였다라는 것이 해당이 되죠. 물론 입혔다도 괜찮은데요. 입게 하였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동 표현은 행동을 시키는 주체를 드러내고자 할 때, 사건의 결과가 외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임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동 표현의 효과를 잘 봐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이 어색한 이유를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내 친구를 소개시켜 줄게. 어색하지는 않아, 사실은.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좀 이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어휘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얘기야. 보통은 내 친구를 소개시켜 줄게 라는 말 대신에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거잖아.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소개시킨다는 것은. 그러나 여기에서는 누군가가, 내가 라는 만약에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내 친구를 소개해 줄게. 능동문, 그러니까 주동문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 친구를 소개할게. 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들은 어린이들을 열심히 교육시켜야 한다. 이 표현대도요. 우리는 이라는 이 주체가 있기 때문에요.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교육해야 한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이야기 해볼게. 이거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건데 잘 보세요. 프린트에는 아마 5쪽에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5쪽에 사동 표현의 실험 방법 가운데 드러나 있는데요. 자, 아까 선생님이 피동문에 대응하는 반대 개념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능동문이라고 했어. 그치? 능동문. 이제 사동문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는 주동문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요거는 염두에 두세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랑 한번 같이 봐. 사동 표현의 실험 방법에는 아까 피동문도 마찬가지지만 파생적 피동문이 있었던 것처럼 파생적 사동문이 있고요. 통사적 사동문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통사적 사동문이 조금 더 긴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주동사의 어근에 사동전미사 이히, 리기, 우구추 붙는다는 것. 그 다음에 명사의 사동전미사 뭐가 붙냐면 시키다가 결합이 돼요. 통사적 사동문에는요. 뭐뭐하게 하다, 시키는 거죠. 자, 동생에게 밥을 먹였다. 이건 선생님이 과거형만 집어넣는 거야. 그냥 먹인다 그래도 상관없어. 자, 먹다에 이가 사동 접사가 붙은 거죠.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운동장에서 연을 날린다. 이거는 선생님이 현재형을 집어넣은 거야. 엄마가 아빠를 웃긴다. 엄마가 동생을 재우신다. 자, 여기서 재우가 붙은 거죠. 사동접사. 얘는 시는 높임, 니은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다는 평서형 종결어미. 자, 폭염이 아스팔트를 달궜다. 달구었다. 출발 시간을 늦췄다. 늦추었다. 여기서는 추가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희, 리기, 우구, 추 다 전부 다 하나씩 넣어봤어요. 아버지가 할머니를 입원시켰다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생적 사동문에 해당이 되고요. 나는 친구에게 양말을 신게 했다. 사동표현 통사적 사동문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보면 선생님 요거 하나 더 넣었는데 요거는 이중으로 사용이 된 거야. 이중사동. 세우다 할 때 원래는 서다에서요. 이우다. 그래서 이우라는 사동접사가 두 개가 붙은 거야. 자, 자다에서 자이우다. 이우. 차다. 차이우다. 쓰다. 쓰이우다. 타다, 타이우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부정 표현 한번 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자. 너는 공부를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안 한 거지. 자, 여기 안 하다라고 할 때 요 안이 사용이 되면요. 주어의 의지가 부족해서 즉 공부를 하기가 싫어서 안 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못한 거야 할 때 이 못은요. 공부를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외부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공부를 할 수 없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부정하는 내용을 문법적으로 실현한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한다. 부정문에는 부정부사 안과 못을 사용한 짧은 부정문과 뭐뭐하지 않다라는 또는 뭐뭐하지 못하다를 사용한 긴 부정문이 있다. 부정문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우는 재호를 안 만났다, 만나지 않았다. 자, 지우의 의도에 의해서 만나지 않았다는 의미고요. 또는 지우와 재호가 만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도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우는 재호를 못 만났다, 만나지 못했다. 자, 이거는요, 만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짧은 부정문하고 긴 부정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의도했느냐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느냐에 따라서 안과 못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부정문은 안이나 뭐뭐하지 않다를 사용하는 안부정문과 못이나 뭐뭐하지 못하다를 사용하는 못부정문으로 나뉘기도 한다. 안부정문은 단순한 부정이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의한 부정이고 못부정문은 행위를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상황에 의한 부정이다. 가는 지우의 의도에 의해 만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지우와 재우가 만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지우가 재우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통사적 부정하고 어휘적 부정 우리 한번 왼쪽에 나와 있는 설명 한번 살펴볼게요. 통사적 부정은요. 안이나 못이나 뭐뭐하지 않다, 뭐뭐하지 못하다를 사용해서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꾼 것인데 어휘적 부정문은 아니다, 없다, 모르다 등의 특수한 어휘를 사용해서 어휘적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건너편에는 버스 정류장이 없다 또는 여기는 기차역이 아니다, 나는 모른다 라고 하면서 어휘적 부정을 표현하고 있네요. 자, 명령문과 청유문의 부정문 한번 볼게. 명령문과 청유문에는요. 아니하다, 못하다 대신에요. 뭐뭐하지 마라, 뭐뭐하지 마, 뭐뭐하지 말자를 사용하죠. 짧은 부정문은 쓰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를 만나지 마라, 그를 만나지 말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요건 조금 눈여겨보세요. 부정 표현에는요, 중의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부정 표현은 부정의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준수가 가방을 버리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서 이 주어에 입각해 보면 준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공책을 버렸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준수가 버린 것은 가방이 아니라 다른 것을 버렸을 수도 있지. 그런데 준수가 가방을 버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 간직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부정 표현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자, 그러면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에는요, 문맥이나 강세를 이용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준수가 가방을 버리지 않았어. 또는 준수가 가방을 버리지 않았어. 이렇게 강세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부정하고자 하는 단어에 보조사를 붙이는 거야. 준수는 가방을 버리지 않았어. 준수가 가방은 버리지 않았어. 준수가 가방을 버리지는 않았어. 라고 하면서 보조사를 붙이게 되면요. 뭔가 특정 부분에 강조하는 의미를 띠기 때문에요. 그 중의적인 어떤 중의성이 다소 해소되는 경향이 있지요.